자, 반갑습니다. 저번 수업 계속 이어서 갈 건데 이번 수업은 36, 37, 38페이지 국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다 수업을 내가 그 페이지별로 좀 찍어서 잘라서 찍을게. 왜냐면 요번 주 다음 주 막 어린이날 그다음에 우리 단기방학 그거 끼고 그러면서 반별로 막 수업이 들쭉날쭉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통으로 찍으면 수업을 올릴 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36페이지 하나, 37페이지 하나, 38페이지 하나 이렇게 되는 대로 끊어서 수업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볼 때 좀 이어서 내가 뭐 어느 반 붙이고 해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해됐지? 자, 오늘 이제 빨리 얘기하자. 급하니까 좀 급한 마음이 좀 드러네. 자, 오늘은 이제 36페이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국권수호 운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을사조약 그 러일전쟁부터 시작해서 을사조약 그 다음에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까지 해서 우리가 나라 뺏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냐는 거지.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약하고 좀 국제 정세에 밟지 못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좀 늦고 이래가지고 일본한테 좀 어버버하다가 좀 당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또 저항하는 저항의 역사가 또 화끈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될 만한 부분이야.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당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나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화끈하게 독립운동이라든가 저항했던 민족이라든가 나라가 없어. 정말 아주 눈부신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역사를 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일단 큰 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했냐면 큰 틀에서 크게는 두 개의 줄기야. 하나는 일본 애들한테 못 참겠다. 우리 들고 일어나서 당장 싸우자 하는 무장투쟁론. 이게 이제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는 지금 당장 일본하고 싸우기에는 우리가 좀 힘이 약하고 뭔가 이제 기술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일단 국민적 역량을 좀 키워서 우리가 실력을 좀 키워가지고 일본의 저항으로부터 좀 벗어나보자 하는 실력 양성 발음이 어려워 이게 실력을 키우자는 실력 양성론 계열의 애국계몽 운동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36페이지에서는 의병운동을 37페이지에서는 애국계몽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눠서 살펴볼 거야. 일단 뭐부터? 그럼 당장 싸우자는 무장투쟁론에서 의병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말 대한제국 초기 해서 의병운동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크게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 첫 번째 의병은 언제냐면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몇 년도? 1895년도 을미년에 들고 일어났던 을미의병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마리 일어났던 의병 중에 그 의병이 일어났던 원인은 두 가지지. 크게 봐서 하나는 두 가지지는 뭐야? 두 가지지. 의병운동이 일어났던 원인은 코드가 있어가지고 발이 불편해서 자꾸 선생님이 버벅대고 미안해. 의병운동은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을미사변이지. 이게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을미사변이 하나의 원인인 거고 두 번째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뭔 거야? 단발령인 거야. 그지? 내가 목을 자를지언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를 자를 수 없다. 이런 이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반발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지방에서도 중심적으로 일어나고 했었는데 이 을미의병은 그 다음에 바로 해산이 돼. 1896년에 우리 공부했지만 고종이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아간파천을 했잖아. 그 아간파천 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단발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무효화 선언을 해버리고 이 의병장들에게 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왕을 물러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고종이 이 사람들한테 다 명을 내려가지고 내가 니네들 소원 다 들어주고 니네들 이야기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그만 해산하고 돌아가라 하니까 고종의 권고로 이들이 해산하고 돌아가. 자기는 해산했단 말이야. 물론 일부는 이제 좀 활동을 계속 이어갔던 일부 세력도 있어. 활빈당 활동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다수는 이제 해산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무슨 의병으로? 을사의병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을사의병의 원인은 우리 알다시피 뭔 거야? 을사조약인 거지 뭐. 을사조약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의병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의병도 사실은 메인은 양반 유생들, 그러니까 양반 4대부 그 지배층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었어. 대표적인 이제 의병장들이 누가 있냐면 뭐 민종식이라든가,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민종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이 당시에 양반 유생을 이끄는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74세야 나이가. 노인네. 누구? 자꾸 나오던, 이름 자주 나오던 그 최익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의병을 일으켰었는데, 이 을사의병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뿐만 아니라 이쯤 되면 전국적인 반항으로 확장이 되면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 을사의병부터. 그래서 이 평민 출신 의병장이 최초의 누구라고 보냐면, 그 이름도 평민스러운 신돌석이라고 본단 말이야.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청년이야. 이 당시 의병 일으켰을 때 19인가 20살인가 그래. 저기 경상도 영덕 인근,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영덕되게 유명한 그쪽이지. 그쪽에서 의병 뭐 처음에 초기 규모가 200명인가 300명 규모로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다니면서 의병 활동을 하는데, 워낙에 이 부대가 싸움이 잘해가지고 나중에 의병 규모가 3,000명인가까지 늘어나.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신도석 이름 기억해야 된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을사의병이 이제 계속적으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생겨. 그러니까 확대 개편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언제냐? 정민연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의병이라고? 정민의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몇 년? 1907년이죠. 이 정미의병이 좀 더 확대되는 계기는 뭐냐면, 이 1907년에 간지러워. 얼굴이 간지러워. 미안해. 이 정미의병이 이제 개편되는 계기는 뭐냐면, 이 정민연에 누가 강제퇴위 당했어? 그렇지. 우리의 임금이었던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울분에 차 있는데, 여기에 뭐가 해산이 되니까? 군대까지 해산이 되니까, 이 해산된 군대가 어디에 합류한 거야? 의병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의병 부대가 어떻게 보면 조직화, 체계화되고 규모가 좀 더 커지고 본격적으로 누구하고 일본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부터를 이 의병,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이 의병 부대들을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로 보고, 이때부터는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의병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교수님들도 계셔. 그래서 어쨌든 이 을사의병이 확대 개편된 게 무슨 의병이다?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의병 부대가 어느 정도 일본하고 싸울 수 있다. 일본하고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느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의병이 총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로 밀고 들어가자? 서울로, 한양으로 밀고 들어가서 서울에 가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퇴위된 고종황제를 다시 세우자, 이런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다 쓸까? 이 이후에 이들이 벌인 작전, 이 작전을 뭐라고?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대가 모이자 그래서 13도 창의군, 연합부대를 결성을 하자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고 이들이 서울로 밀고 들어가. 실제로 여기 가까운 구리 넘어서 그 망울 있는 데 있잖아. 그 망울이 있는 데까지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동대문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대.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실패를 하게 된 거지. 그 서울진공작전이. 그래서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국내에 남아서 사실 의병 활동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사실 이 서울진공작전에서 허걱한 거야. 얘들 의병 무시했었는데 얘네 가만두면 앞으로 규모가 좀 더 커지겠구나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1909년 정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의병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전투를 벌여.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산에다가 불 지르고 산에 숨어있는 의병들 나오면 쏴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을 이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이들이 국내 의병 활동을 접고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돼? 결국은 국내에서 못하고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주로 이동한 이후에 1910년 나라가 뺏기게 되잖아. 그래서 이 만주 이동했던 이 부대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의 뿌리가 된다. 독립군, 그 만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는 독립군의 뭐 뿌리로 활동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냐? 그래서 선생님이 의병 활동을 지금 세 단계의 의병을 정리를 하고 정미의병 이후에 나타나는 서울진공작전, 서울진공작전 이후에 이제 만주 이동 과정까지 잠깐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의병 활동을 웬만한 내용은 다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조금 더 첨부해서 얘기하자면 이 서울진공작전 같은 게 되게 좀 아쉬웠던 게 전국적인 부대가 다 모인다고 했었는데 사실 다 모여서 의병 부대들이 모이고 났더니 아무래도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양반 부대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신돌석 부대도 가고 평민 출신 의병장이 이끄는 부대가 몇몇 부대가 합류했거든.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장군들이 이끄는 부대들도 가고. 근데 거기 가니까 이 양반 유생들이 이들 평민 출신 의병장들을 대우를 안 하는 거야. 무시하고 작전에도 안 껴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이끄는 부대들은 이탈을 좀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독립군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거지. 아직도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남아 있어서 서울진공작전 작전이 좀 안타깝긴 해. 이거에 성공했으면 또 좀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 이들이 나중에 만주 독립군의 무장 독립군의 뿌리가 된다. 이런 정도 정리해 보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요 타임 끊고 다음 타이밍에 이제 뭐에 대해서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할게. 알겠지? 좀 이따 보자.